안녕하세요. 저는 47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끄럽고 누구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지만 누군가 제 사연을 들어준다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22년 차예요. 큰 탈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소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수준이었죠. 딸 하나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직하고 요즘은 물류 관련된 일을 짬짬이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범한 중년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밤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걷고 올게. 건강 챙기려면 운동 좀 해야지.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같이 걷자고 하니까 너랑 걷는 건 재미없다면서 웃더라고요. 그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시작은 그저 운동이었어요. 9시쯤 되면 나가서 1시간 반쯤 뒤에 돌아오는 일정. 처음에는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날씨가 어떻든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거였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미세먼지 경보가 뜬 날도 마스크 하나 쓰고 나가더라고요. 오늘같이 안 좋은 날은 그냥 쉬지 그래. 괜찮아. 요즘 습관 들이려면 꾸준해야 해. 처음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관리를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완벽하니까 오히려 수상해졌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운동하러 나가고 나서 혼자 빨래를 하다가 운동복을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땀 냄새 하나 없더라고요. 운동화 바닥도 깨끗했어요. 자주 신는 신발이라면서 아예 신발장 한 켠에 따로 정리해 두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주 신는다기엔 너무 새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걸 딱히 어디 가서 말할 사람도 없었고 설마 싶었죠.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걸까? 갱년기인가? 그래서 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아빠 요즘 너무 운동에 빠진 것 같지 않니? 운동하니까 좋은 거죠. 아빠 요즘 얼굴도 환해졌던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좋은 거겠지. 나만 뒤틀린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방 밖에 안 놓는데 웬일로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손에 들었는데 잠금이 해제돼 있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딱 3초만. 딱 3초만 보기로 했어요. 문자함에 지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언니 오늘도 오세요? 지금 생각해도 그 메시지 하나가 제 평범한 삶을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지수? 누구지? 왜 언니라고 하지? 누구한테 보낸 거지? 이건 내 남편 폰인데. 지수가 누구인지, 왜 언니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오늘도 오세요는 무슨 뜻인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문자 하나를 보고 다시 폰을 내려놓았지만 이젠 어떤 것도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혼자 추리소설을 쓰듯 남편의 운동을 따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정말 운동은 하는 걸까? 이상한 건 계속 늘어났어요. 남편은 늘 운동 다녀온 척 땀을 닦았고 생수병을 들고 들어왔고 운동복은 입었지만 깨끗했고 핸드폰은 항상 무음이고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습관처럼 밤에 사라졌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남편.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가는 그 사람. 그게 너무 평온해서 그 평온함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들이 시작된 건 그날 밤 이후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을 본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해야 할까요? 평범한 주부에서 탐정으로 변신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빨래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입고 온 운동복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냄새를 맡아보고 얼룩이나 먼지 같은 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결과는 여전히 이상했어요. 깨끗했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양말. 아, 양말이 정말 웃긴 게 새 양말이었어요. 완전히 새 거. 운동을 1시간 반씩 했다는 사람의 양말이 새 거라니. 발냄새도 전혀 없고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운동화 언제 샀어? 어? 얼마 전에. 근데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아, 그래서 여러 켤레 돌아가면서 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뭔가 준비된 답변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운동하러 가? 응? 그냥 근처 공원. 아,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나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핸드폰이 항상 무음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지는 늘 삭제되어 있다는 것. 며칠 전부터 확인해 보니 통화 기록도 거의 없었어요. 일 관련 전화 몇 통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폰이 왜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은 정말 우연히 근처 공원에 갔어요. 남편이 운동한다는 그 공원 말이에요. 저녁 9시쯤 그 사람이 나간 시간에 맞춰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공원에 가는 건가 싶어서 근처 공원 두 군데를 더 돌아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마트 갔다 왔어. 아, 그래? 운동은 일찍 끝났어? 어. 오늘은 짧게 했어. 그리고 손에는 편의점 생수병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마치 운동을 하고 온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엄마가 좀 이상한 얘기 할 텐데 왜요? 아빠가 요즘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운동복도 깨끗하고 땀도 안 나고 엄마 설마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그럴 분 아니에요. 그냥 운동 방식이 다른 거겠죠. 딸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남편을 의심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에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람 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지운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거나.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남편이 나가고 나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함이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렸어요. 진동 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언니 오늘도 와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지수였어요. 저번에 봤던 그 지수. 하지만 이번엔 메시지가 더 있었어요. 언니 많이 기다렸어요. 내일도 올 거죠? 언니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요, 유유.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누구를 언니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왜 내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더 위로 올려보니 남편이 답장한 것들도 있었어요. 응, 내일도 갈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아빠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글자를 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충격인데 그 여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니. 저는 재빨리 연락처를 확인해 봤어요. 지수. 전화번호는 있지만 프로필 사진도 없고 다른 정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화 기록을 더 위로 올려보니 이 대화가 몇 달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언니,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응, 괜찮아.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언니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학교? 그럼 이 지수라는 사람은 학생인가? 제가 더 위로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다시 테이블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돌고 돌았어요. 지수는 누구인가? 왜 남편을 언니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그 여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잘 잤어? 하고 물어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수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SNS나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수많은 지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응, 금방 올게.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추측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평소처럼 9시에 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5분 후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걸어서 나갔기 때문에 저도 걸어서 따라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공원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혹시 정말 운동을 하러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공원 입구에서 그 사람은 멈춰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거리를 더 벌리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주택가였어요. 조용한 골목길이었죠. 남편은 한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골목 입구까지 가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 집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왔는데 거리가 멀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젊은 여성 같아 보였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과 그 여성이 어디론가 함께 사라졌어요. 저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간 방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골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그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건가 싶었거든요. 응, 잠깐 편의점 갔다 왔어. 아, 그래? 그리고 남편은 평소처럼 샤워를 하러 갔어요. 손에는 편의점 생수병이 들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지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시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더 일찍 나가서 남편이 나가기 전에 그 골목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다른 길로 갔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또 따라가 봤지만 이번에는 번화가 쪽으로 가서 카페 근처에서 그 사람을 놓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역시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운동 잘하고 왔어? 응, 오늘은 좀 힘들었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고 온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직접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그 골목을 다시 가봤어요. 낮에 가서 그 집을 자세히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집은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어요. 여러 세대가 사는 것 같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건물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지수라는 사람이 사는지. 지수요? 성이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20대 여성인데, 여기 20대 여성들이 몇 명 살아요. 근데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또 실패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질문을 해봤어요. 여보, 혹시 지수라는 사람 알아? 지수? 누구? 그냥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모르겠는데? 왜? 아니야, 그냥. 남편의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찾는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보는 것이었죠. 남편을 직접 따라가는 건 실패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안에서 단서를 찾기로 했죠. 며칠 동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책상, 심지어 화장실까지.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정리해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주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웬일로 평일에 온 거였죠. 은주야, 왜 갑자기 왔어?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 제가 지난번에 아빠 얘기할 때 거짓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거짓말? 아빠가 운동만 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 나 사실 지수 언니 알아요. 뭐? 지수 언니요. 예전에 아빠랑 같이 밥 먹은 적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지수를 안다고. 그리고 같이 밥까지 먹었다고. 언제? 어디서? 작년 봄이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서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 회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제 또래 여자애더라고요. 은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수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 가족이 없대요. 혼자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빠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럼 정말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은주야, 그럼 아빠가 매일 밤 나가는 것도 지수 때문이야? 그런 것 같아요. 지수 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빠가 가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딸은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숨겨? 엄마가 질투할까 봐서요. 질투?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은주야,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왜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왜 숨겨야 하는데? 엄마가 이해 못할까 봐서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완전히 아빠 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요. 은주야, 혹시 지수가 몇 살이야? 22이요. 22? 그 나이를 듣는 순간 저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2년 전 남편이 한 달 동안 지방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혼자 있기 힘들었는데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했었죠. 그리고 지수가 22이라는 건.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지수가 남편의 딸인 건 아닐까? 그날 밤 은주는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잠도 못 잤죠.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22년 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은주도 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수가 정말 남편의 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되겠죠. 왜 숨겨야 하는지, 왜 계속 도와주는지, 왜 딸도 아는지. 하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남편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딸과의 대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수의 나이 22이라는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2년 전. 그때 남편이 한 달 동안 지방 출장을 갔었죠. 저는 은주를 임신 중이었고 혼자 있기 힘들어서 자주 연락했는데 남편은 일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었어요. 그때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원래 출장 가면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조심스러워하고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죠. 그때는 출장 가서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죠. 옷장 깊숙한 곳, 책상 서랍 뒤편, 심지어 다락방까지.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찾았어요. 책상 서랍 맨 아래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은행 통장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그 통장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수라는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금액은 매달 30만 원 정도였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3년 동안 계속했다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통장 앞쪽을 보니 더 오래된 거래 내역들이 있었어요. 10년 전, 15년 전부터도 가끔씩 지수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는 금액이 더 컸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낸 적도 있었고요. 저는 그 통장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지수는 단순히 남편이 도와주는 어려운 후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옛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결혼 전 사진들, 신혼 시절 사진들, 은주 어렸을 때 사진들. 그런데 한 상자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진 한 장이었는데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이 은주와 닮아 있었어요. 사진 뒤를 보니 펜으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아빠가 항상 사랑한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지수는 남편의 딸이었어요. 22년 전 출장 중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 그래서 나이가 정확히 22이고 은주와 닮았고 남편이 계속 돈을 보내주고 매일 밤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딸 은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2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는 다른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지수 잘 지내?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지수 말이야. 내 딸.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어떻게 22년 동안 숨겨왔네. 참 대단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밤에 얘기해. 모든 걸 다 말해.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22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앉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듣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가 내 딸이 맞지? 응. 그 짧은 대답이 22년 동안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어요. 22년 전에? 응. 너 임신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민정이. 어디서 만났어? 출장 갔을 때 그 지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태어났고, 응. 민정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당황했어. 너도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민정이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하지만 민정이는 낳겠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22년 동안? 응. 지수가 커가면서 돈이 더 필요했어. 학비, 생활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정이는 지금 어디 있어? 5년 전에 죽었어. 암이었어.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혼자 남게 됐어.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된 거야? 응. 지수가 엄마 없이 혼자 살면서 힘들어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22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수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야? 아빠라고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지수가 남편을 언니라고 부르는지, 왜 아빠라고도 부르는지. 은주도 알고 있었어? 응. 작년에 말했어. 지수가 너무 외로워해서 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응. 은주가 지수를 잘 받아줬어. 다행히.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딸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나만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야.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22년 동안 모를 줄 알았어? 아니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남편은 계속 변명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는 어떤 아이야?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내가 왜 좋아해야 해? 지수도 엄마를 그리워해. 진짜 엄마를 알고 싶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엄마는 민정이잖아. 나는 지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수가 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밤은 방 따로 써. 그리고 내일부터 지수와의 관계 정리해. 여보, 그건 안 돼. 지수가 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뭐야? 22년 동안 속여온 바보는 뭐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22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딸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과연 이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죠. 여보, 오늘 회사 휴가 냈어. 왜? 지수 얘기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였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수를 만나보지 않을래? 싫어. 한 번만. 그 아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계속 지수를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그 아이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딸 은주가 또 집에 왔어요. 분명히 아빠가 연락한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뭘? 지수 언니 얘기 다 아신다고. 은주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봤어요. 엄마 화났어요? 너도 나 속인 거 아니야?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딸을 보면서 서운했어요. 2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은주야, 지수가 어떤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를 많이 궁금해해요. 나를? 네. 아빠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어떤 분인지 항상 물어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수 입장에서는 아빠의 진짜 가족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은주야, 그 아이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지수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오늘은 가지 마. 왜? 지수한테 말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그건 안 돼. 지수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22년 동안 바보같이 살아온 나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중요하면 나하고 헤어져. 그리고 지수하고 살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이런 삶은 못 살겠어.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이혼을 생각해 봤어요. 2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나 지수한테 편지 썼어. 무슨 편지? 모든 걸 다 쓴 편지. 내가 지수에 대해 알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은 저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지수야, 아빠가 너에게 큰 실망을 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너의 진짜 엄마가 너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빠는 22년 동안 너를 숨겨왔다.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 이제는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다.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편지 보냈어? 아니야. 보내기 전에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왜? 내가 결정하라고.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빠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이 편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전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편지 보내지 마. 내가 지수를 만나볼게.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야?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주도 함께 있어야 해. 사실 혼자 지수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22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존재를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딸 은주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어요. 멀리서 지수가 걸어오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을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어요. 그리고 은주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확실히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지수는 저를 보면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저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앉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수가 첫마디로 사과했어요. 뭐가 죄송해? 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걸까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요. 은주가 옆에서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지수를 자세히 보았어요. 22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눈가에 피로가 보였어요. 지수야, 혼자 살기 힘들지?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빠가 돈을 주지 않았어? 가끔 주셨는데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자꾸 주시니까. 지수는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마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줘. 너는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아빠의 진짜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은주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계속 아빠를 만났어? 아빠가 자꾸 오시니까요. 저는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걱정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지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수야, 정말 솔직히 말해줘. 너는 아빠가 우리 가족을 떠나고 너랑 살면 좋겠어? 지수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그냥 가끔 아빠가 안부 묻는 전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지수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주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수를 만나봤어. 어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그 아이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은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지수 언니 정말 불쌍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은주야,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왜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은주의 말에 당황했어요. 은주가 지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엄마, 지수 언니도 아빠의 딸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이죠. 은주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요? 아빠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지수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은주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엄마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수를 만나고 나니까 단순히 남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자랐지만 정작 아빠의 진짜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아이.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게 드러나게 된 상황. 은주의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지수도 우리 가족일까요? 새벽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잠 못 자? 응. 지수 만나본 소감이 어때? 복잡해. 그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22년 동안 나를 속인 것도 지수를 숨긴 것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지수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 무슨 말이야? 지수가 평생 숨어 살게 할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살게 할 거야? 그 질문에 남편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모든 걸 숨기고 사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느 날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아빠와 연락을 끊을게요.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바로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어디야? 집에 있어요.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저는 급하게 지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수가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좁아 보였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수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지수를 딸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상황은 내 아빠가 만든 거야.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너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수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끼어든다고 했어? 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적응할 문제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는 지수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지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들어봤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줘.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언니도 있는 그런 가족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지수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수야, 가족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은주에게 말했어요. 지수를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이야. 남편은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이야?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은주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요. 저도 도울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지, 지수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지수가 짐을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을 거예요. 지수야, 여기가 너 방이야. 저한테 방까지 주시면 안 돼요. 가족이면 당연히 방이 있어야지. 지수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에게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을 거예요. 첫날 저녁 우리는 4명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야, 내일부터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럼 계속 다녀.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수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해. 고마워. 지수를 받아들여줘서. 나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알아. 평생 미안해할게. 지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해줘. 무슨 말이야? 지수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해. 남편은 그 말에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지수가 평생 숨어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수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금방 적응했어요. 은주는 정말 좋은 언니가 되었어요. 지수를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자매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이제 지수를 당당하게 딸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지만 점차 받아들여졌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가족이 된 건 당연한 거야. 저는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지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은주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제는 4명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산다는 건 늘 완벽할 순 없나 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늘 밤도 우리 가족은 함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